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름 궁합 계산 프로그램을 외부로 공개했다고 했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사람들한테 공개할 때는 이 서비스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살짝만 건드려도 뻗어버리는 그런 구조로 페이지를 구축하면은요, 연봉 12,000원 개발자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일단 제가 만든 이 코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거를 스트림릿이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써서요, 이름 입력한 걸 name1, name2로 두고 버튼을 누르면 이 name1, name2로 영상을 만드는 코드를 작동시키고 완성되면 이 영상을 표시합니다. 사실 한 사람만 접속해서 실행하면 이 소스 코드는 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동시에 들어와서 생성 요청을 하면은요, 요청 과정이 서로 꼬일 수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님이랑 스트림릿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만드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인 매님, 이 매님은 영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먼저 영상에 필요한 객체들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라인 이런 것들 각각을 만들어서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엔 부분 영상을 만드는데요, 방금 만들었던 객체들, 이것들을 영상에서 설정한 위치에서요, 등장시키고 이동시키고 퇴장시키는 이런 영상 파편들을 만들어서 폴더에 저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파편을 시간에 맞게 이어 붙여서 최종 영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스트림릿입니다. 스트림릿은 간단한데요, 한 사람이 접속할 때마다 각자 개별적으로 이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A가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B가 접속한 페이지에서 버튼을 누른 효과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렇게 스트림릿 덕분에 각자 격리된 것처럼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매님의 이 폴더들입니다. 이걸 실행하면서 동시에 명령을 넣어보고 알았는데요, A가 실행 중인 스트림릿에서 미디어와 파샬을 만들면 A가 지금 사용 중인 미디어랑 파샬은 B가 접근할 수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B가 넣은 이름의 글자 중에 A가 넣은 이름이랑 겹친 게 있으면은요, B가 나중에 입력했다고 하면 B에서는 일부 파일이 접근이 불가능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했던 건 어차피 영상으로 이걸 내보낼 거면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지 말고 그냥 프로세스 자체 램에 갖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보내주면 되지 않나 했는데요, 그러면 매님 라이브러리에 어딘가에 분명히 이 영상을 파일로 쓰는 오픈에 어쩌고저쩌고 wb가 있을 테니까 이걸 찾아봤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매님은 영상을 만들 때 FFmpeg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FFmpeg는 파샬을 만들고 다시 FFmpeg로 합치는 방식이라서요, 파일을 만들지 않고 바로 내보내면 원본 라이브러리 코드를 너무 많이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고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수일 것 같아서요, 좀 우회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바로 미디어와 파샬을 각 프로세스마다 독립적으로 만들게 하면 됩니다. 매님 세팅 코드에서 config 변수를 통해서 미디어랑 파샬의 저장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이썬 파일마다 config는 하나로 고정돼서요, 스트림릿이 실행되는 코드 내에서는 같은 미디어 파샬 폴더 이름을 공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config 내용이 다른 매님 전용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스트림릿 코드에서 실행시킵니다. 이 폴더들을 입력 이름 name1, name2로 구성된 이름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접속한 두 사람이 정확히 같은 입력을 넣지 않는 이상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에도 혹시 모를 에러가 몇 번 나더라도 try except로 만약에 except를 거치면 while문을 다시 돌게 해서요, try에서 정상적으로 끝에 다다르지 못하면 다시 실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실패한 쪽에서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영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스트림릿에서 버튼을 연속으로 눌러서 요청을 무한히 계속 보내서 과부하를 먹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요, 버튼을 누르고 나면 버튼을 비활성화시키고 리셋을 눌러야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식을 써서 해결했습니다. 사실 이 웹 프로그램은 결제하는 것도 없고 해서 좀 고장 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를 할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예외 케이스나 어려운 상황도 풀어내야 하는데요, 특히나 오가는 돈이 걸려있고 큰 돈이 찰나의 시간에 결정되는 그런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 중요할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직접 다루는 분야에 있진 않지만요. 이런 배포를 해보면서 개발자분들이 참 해골 아픈 일을 해결해야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